안녕하세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의 이승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문제는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과 불평등,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그리고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청년 세대는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늘 변화를 추동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게 된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기반이 청년들에게 현재 마련되어 있을까요? 또한 지역 소멸과 수도권 초집중화라는 한국 사회의 국가 불균형 문제는 이에 더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저희 연구팀은 이 세 가지의 위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향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주한 불확실성과 청년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자본주의의 모습도 진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석학들이 묘사하는 현대 사회의 공통점은 불확실성입니다. 한 직장에서 경험과 숙련이 쌓이고 임금이 상승해서 가족을 계획할 만큼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노력하여 얻은 교육과 숙련의 내용보다 더 빨리 변화하는 기술과 모호한 형태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거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큰 산업구조 전환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 경력을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청년 세대의 불확실성 문제가 더욱 드러납니다. 한국 청년들의 경우 교육에 사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더 많고 고학력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이나 니트의 비율이 높습니다. 실직과 취업의 모호한 경계에 있거나 실업 지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계 청년 또는 숨어있는 불안정 노동의 청년들을 체감 실업률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일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 단시간이라서 더 길게 일하고 싶은 청년, 일하기를 원하지만 노동시장 상황으로 단념한 청년,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청년층의 공식적인 실업률보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불안정성은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최근 많이 논의되는 세대로는 청년 세대가 모두 유사한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특히 기성세대로 인해 청년 세대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청년층 내의 격차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중에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대 내 불평등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저는 불안정성을 세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측면은 불안정한 고용관계, 그리고 저임금과 저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의 포괄 여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차원만 불안정하면 다소 불안정한 집단, 두 가지 측면이 불안정하면 불안정 집단, 그리고 고용관계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고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불안정한 집단입니다. 먼저 2002년에 청년기와 청년기 이후 집단을 각각 분석해 보면 모두 매우 불안정한 집단이 가장 작고 세대 간 아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청년기 이후의 연령층은 안정적인 집단이 가장 크고 차례로 낮아져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의 규모가 18%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청년층은 매우 불안정한 집단과
안정적인 집단의 비중이 서로 매우 높아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청년 세대 내의 불안정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한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층 내 불평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층화입니다. 같은 청년이지만 각기 다른 계층의 청년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줄곧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개인들이 특히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불안정성을 경험하는지 이들의 이력을 쭉 추적하고 구분되는 유형들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는 19세인 청년이 2020년에는 30대 초반이 되고 40세인 사람은 52세가 되기까지의 삶이 추적되고 유형화된 것입니다. 먼저 35세에서 50세까지로 청년기 이후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청년기 이후의 집단을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부터 안정까지 4개의 계층으로 고착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이력이 이제 막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 청년층은 좀 다를까요? 놀랍게도 3명 중 1명 이상의 청년에게는 지난 12년 동안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고 고용관계와 소득, 사회보험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삶이 지속된 청년이 12%나 되었습니다. 반면에 4명 중 1명 이상의 청년은 안정적인 삶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미 청년층 내에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나마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해지거나 불안정해서 안정적인 집단으로 진입하기도 하면서 궤적의 변화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것도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 안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70%의 청년은 계층화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계층사회의 모습은 이미 청년기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년층 내에서 보이는 불평등 모습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청년의 불평등을 기여하고 있었을까요? 청년들의 불안정성은 저숙련 서비스직 중심으로 계층화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숙련 서비스직의 청년은 IT 전문가와 같은 기술 전문직보다 불안정할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독특한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보다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그리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이 불안정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역 불평등 문제가 청년층의 불평등과 계층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청년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196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 정도였는데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절반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229 시군구 중에서 약 30년 후에는 67%, 5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청년층이 급격히 감소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전망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의 수도권 집중 원인은 교육 기회를 위한 이동과 일자리를 위한 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 기회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대학 분포와 위상의 격차가 매우 크고 서울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소득이 전라권 대학 졸업자의 첫 일자리 소득에 비해 28만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2천여 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73%나 몰려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이 분포해 있는 반면 지방의 일자리는 업종의 다양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이 있었지만 지역 노동시장에서의 인재 공급에 기여하는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일자리와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업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까지 마주하게 되는 청년들의 불확실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약 30%는 청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에서 이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직종에서 일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고용안전망과 교육체계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들의 분포를 살펴보니 지역별로 예상되는 충격도 다릅니다. 전환이 대상이 될 업종들은 주로 경북과 경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수도권 지역의 청년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궤적을 그리게 될 확률이 높았는데 앞으로 이 현상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안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역 격차와 기후위기, 그리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관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 누구나 탄소 중립 사회에서 필요한 숙련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화된 녹색 기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노동시장 내 일자리 비중은 크지 않고 기술 적용이 산업별, 직무별로 제한된 유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녹색 기술은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모든 일자리에서 필요한 기술이면서도 일반적 기술에 비해 중요성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술 발전형은 기존 산업에서 핵심 기술을 추가하여 새로운 친환경 일자리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반적 녹색 기술과 기존 기술 발전형에 대한 직업훈련과 교육체계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이 크게 이루어질 지역에서부터 필요한 직업훈련과 교육을 보편적으로 제공해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지역 청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소득 제도입니다. 참여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현재 다양한 형태의 유사 제도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청년들의 생태적 활동을 참여소득을 통해 장려해낼 수 있습니다.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노동시장과 사회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기에 필요한 일자리는 시장성이 낮을 수 있어 기업만 고용 창출을 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친환경 농업, 서비스업, 관광업 그리고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생태 친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청년이 없도록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의 핵심은 공적 사회안전망 안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재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 긱노동,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포괄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유진 박사님께서
탄소 중립 사회로 우리가 어떻게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